강용석 변호사의 항소심 첫 공판도 있었는데 이도 없어 강용석 변호사가 주장했던 내용을 보면은 일단 혐의는 인정을 못하겠지만 반성은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지금 뭐 이재명 지사도 그렇고 강용석 변호사도 보면 이렇게 사생활에 대해서 비난받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도 사실 친형의 강제 입원 부분이니까 직권 남용 부분에 대한 판단도 행정적으로 하지만 그 지지자들 중에 내지는 이제 여권 지지층 중에서도 폐륜적인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아까 보면 SNS로 상세하게 사실 이제 이걸 하기 전부터도 친형이 이런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게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이제 그 탄핵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본인의 도덕성 문제도 있어서 이렇게 자세히 얘기를 하는 것처럼 강용석 변호사도 저는 왜 이렇게 부인하는지는 정말 이제 본인이 안 했기 때문에 부인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전략적인 차원에서 부인하는 걸 수도 있는데 뭐 어느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이제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지만 반성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 사문서 위조와 관련된 게 이제 사생활과 관련된 그 도도망과 관련돼서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간통죄나 뭐 그런 부정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부정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뭐 정치인으로서 수명이나 아니면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 봤을 때도 사실 지금 항소심에서 재판하는 사람들이는 이제 부장판사나 이런 사람들은 강용석 변호사를 다 알아요. 뭐 학교를 같이 다녔든 연수원을 비슷하게 다녔든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 부인도 알아요. 부인도 아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한다. 이 얘기는 최소한 하지 않으면 이렇게 양형에 있어서 더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법리적으로 사문서 위조 부분은 뭐 본인은 다투겠다고 결심을 한 것 같은데 그거 말고 본인이 이 문제를 야기시킨 그 원인, 도도망과의 관계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했던 거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반성한다는 표현을 해야 법원에서 불이익은 좀 덜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1심에서 지금 징역형을 살고 있는데 이제 보석을 이제 청구하기도 했었고 항소심은 어떻게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보석을 허가해주기가 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강용석 변호사 같은 경우 저희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고 또 전직 국회의원까지 했기 때문에 보석을 좀 허가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보석을 여러 가지 판단할 때 가장 아마 재판부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뭐 증거 인멸의 우려나 이런 것들이 있는가를 보는 건데 강용석 변호사는 본인은 뭐 김민아 씨와 이미 연락이 두절되어가지고 만나지도 연락도 조차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또 재판부나 검찰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 항소심에 와서도 이 본인의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본인은 연락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어떤 증거 인멸의 우려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이 보석 허가에 대해서 조금 고심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